세상에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소변이 거품이 이렇게 많다니 혹시 신장이 망가진 걸까? 선생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랑 무 같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이 적으니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이제야 왜 의사 선생님이 이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진료실에서의 바쁜 상담 중에는 좀처럼 강조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숭배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 정성껏 준비하던 바로 그 채소가 실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조금씩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추측성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과학적 현실이며 당신이 평온한 노년을 보낼지 아니면 인공투석기에 의지해 여생을 보내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비밀의 장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신장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튼튼한 정수기 한 쌍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두 개의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 즉 큰 생수병 90개에 해당하는 양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일하며 당신의 몸에서 모든 독소, 대사 폐기물, 그리고 과도한 미네랄을 제거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연약한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용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기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기 마련입니다. 60년간 쉬지 않고 가동된 후 그 위대한 정수기는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각 신장에 100만 개 이상 존재하는 미세 필터 부품인 사구체 글로메룰린은 경화되고 막히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미국 신장병 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건강한 사람의 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이는 당신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은 시절에 비해 30%나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필터가 이미 약해지고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음식, 특히 칼륨이라는 원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낡고 고장나기 직전인 정수기의 자갈과 진흙으로 가득 찬 양동이를 무자비하게 쏟아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곧 분석할 7가지 채소, 항상 슈퍼푸드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그 채소들이 바로 당신의 약해져가는 신장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칼륨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협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겠지만 모든 가정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친구인 고구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구마에 대한 찬사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으며 암 예방에 좋은 황금식품이라는 등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만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가려진 진실은 고구마가 채소류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약 150g의 고구마 한 개에는 542mg 이상의 칼륨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이 수치는 항상 칼륨이 풍부한 식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큰 바나나 한 개의 칼륨량보다도 높습니다. 당신의 신장이 20대일 때는 이 과도한 칼륨을 소변을 통해 쉽게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혈압 조절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장이 60대에 접어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막대한 양의 칼륨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에 쌓이게 되고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이라는 매우 위험한 의학적 상태를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가 추운 겨울날 즐겨 먹는 향긋한 군고구마는 더욱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고온에서 굽는 과정은 고구마 내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당분과 칼륨을 포함한 영양소를 농축시킵니다. 무게 1g당 칼륨 농도가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느 날 오후 무심코 즐긴 군고구마 2개가 당신의 심혈관계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늙고 쇠약한 신장에 무자비한 노가웃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구마보다 훨씬 더 흔한 식재료인 감자에 대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감자는 국, 찌개부터 매력적인 튀김 요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식의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흰쌀밥을 대신할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감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감자가 흰쌀밥보다 16배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지의 감자에는 약 485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고구마와 거의 맞먹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과 같은 산업적으로 가공된 형태로 섭취할 때 배가 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은 수분 손실로 인해 칼륨 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나트륨 소금을 추가합니다. 이때 당신의 불쌍한 신장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신장 내의 가느다란 혈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반면 칼륨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자, 특히 튀긴 제품을 자주 먹는다면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현기증, 어지럼증과 같은 초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근육마비와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껍질째 삶거나 찐 감자를 먹는 것이 안전하고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에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조리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칼륨의 거의 100%를 그대로 유지하여 영양가 있는 감자를 잠재적인 독약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련된 디톡스 주스의 형태로 위장한 또 다른 위험한 한 쌍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과 비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매일 아침 채소 주스, 특히 ABC, 주스 사과, 비트, 당근 조화를 마시는 유행이 몸을 정화하고 피를 맑게 하며 피부를 좋게 한다는 광고와 함께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믿고 매일 이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60년의 세월을 거친 신장에게 이 행위는 정교하게 조제된 독약을 스스로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뿌리채소인 당근과 비트는 막대한 양의 칼륨을 빨아들여 저장하는 자석일 뿐만 아니라 옥살산염이라는 또 다른 해로운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환경에서 옥살산염은 칼슘과 매우 쉽게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 결정을 형성하는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점점 커져 신장 결석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젊고 비뇨기계가 건강할 때는 작은 결석들이 강한 소변 줄기에 밀려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소변 줄기의 힘이 감소하며 신장의 여과 기능 또한 저하되면서 이 결석들은 신장의 작은 관에 쉽게 걸려 막힘, 염증을 일으키고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들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칼륨과 옥살산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직접 먹는 것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신장은 천천히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칼륨과 옥살산염의 홍수에 휩쓸려 과부하가 걸리고 지치고 결국 파업하게 됩니다.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마신 한 잔의 주스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투석실로 직행시키는 편도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목록에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에서 매우 친숙한 두 가지 뿌리채소인 우엉과 연근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식이섬유 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후 혈당 조절에 좋은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자주 권장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이미 신장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비록 가장 초기 단계 당뇨병성 신증이라 불림일지라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병은 이미 신장 내 수백만 개의 미세한 여과막에 서서히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엉백당 약 450mg과 연근백당 약 340mg처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열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높은 칼륨은 이미 손상된 신단위 네프론에 추가적인 대사 부담을 주어 섬유화 과정을 촉진하고 여과 구멍을 더욱 빠르게 파괴합니다. 이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 상태로 이어지는데 이는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당뇨병성 신증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양철우 교수는 널리 발표된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요소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의 마지막에는 산약 또는 참마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알려진 숨겨진 인물마가 있습니다. 많은 기혈을 보충하고 생기를 증진시키는 효능 덕분에 한의학에서 산속의 인삼에 비유됩니다.
그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은 위 점막을 감싸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 뿌리 채소를 매우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효능 뒤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로 100기당 거의 500mg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고구마와 감자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마를 꿀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영양 음료로 마시는 습관을 가질 때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으로 먹는다는 것은 가열 과정을 통해 손실되거나 줄어들지 않은 100%의 칼륨 전체가 몸으로 곧장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에너지 넘치는 스무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경고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을 먹은 후 다음날 아침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붓거나 소변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관찰된다면 그것은 바로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부기는 신장이 더 이상 체액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며 소변의 거품은 단백질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최종 결과는 신장 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이 영양가 있는 채소들이 왜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몸에 적이 되는 것일까요? 해답은 식물의 생존 본능과 인간 신장에 되돌릴 수 없는 노화 과정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충돌에 있습니다. 식물 생물학적으로 식물의 뿌리와 줄기 부분은 전략적인 창고이며 식물이 대지로부터 빨아들인 모든 귀중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저장하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건조하거나 추운 계절을 견디기 위해 식물은 칼륨과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뿌리 부분에 가장 농축된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구마 한 개, 당근 한 개를 먹을 때 우리는 그 농축된 미네랄 창고 전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쌍의 신장을 가진 젊은 몸에게는 이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신장은 독일제 첨단 정수기처럼 작동하여 신경 및 근육 세포 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칼륨을 신속하게 분류하여 남겨두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무급으로 휴가 없이 일해온 당신의 신장은 낡은 부엌의 싱크대 거름망과 같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 거름망은 기름, 음식 찌꺼기,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 녹슬고 막혔습니다. 이제 그 막힌 거름망에 기름지고 잘게 부서진 조각들로 가득 찬 진한 뼈 국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더 이상 아래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오르고 역류하여 바닥 전체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이와 유사합니다.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순환계로 역류합니다. 이 과도한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혈류 속을 목적 없이 떠돌다가 결국 심장으로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순히 근육으로만 뛰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전기 신호 전도 시스템 덕분에 뛸 수 있습니다. 칼륨은 바로 전해질로서 이 시스템의 배터리이자 전압 조정기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이상적인 수준 3.5에서 5mm몰일 때 그것은 심장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농도가 허용치를 넘어서면 마치 110V 기기를 220V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은 과부하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것은 심장의 전기 회로를 태워버리고 위험한 부정맥을 일으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심실세동으로 이어져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듣는 비극적인 이야기, 즉 평소에 완전히 건강해 보이고 심장병 병력도 없던 사람이 밥을 먹거나 깊이 잠든 중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절대로 나는 소변도 정상적으로 보고 몸도 붓지 않으니 내 신장은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야말로 만성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한국의 신장 노화 메커니즘 연구 전문가인 양지연 교수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은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평생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채소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쁜 병원에서는 자세히 안내해 줄 시간이 없는 위험한 칼륨 폭탄을 안전한 음식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전처리 및 조리 과정의 3가지 황금 원칙, 비법 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국립신장재단 National Kidney Foundation과 같은 권위 있는 의료기관의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임상영양 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제가 수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주방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채소에 함유된 칼륨을 30%에서 50%, 심지어 그 이상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 아주 작게 자르고 껍질은 두껍게 벗겨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구마를 껍질째 찌거나 삶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칼륨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모든 뿌리 채소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이며 얇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두껍게 벗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칼륨과 토양 오염 물질이 껍질 바로 아래의 과육 부분과 껍질의 가장 높은 농도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긴 후 다음 단계는 채소의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로 자르는 대신 약 3mm 두께의 얇은 조각으로 썰거나 채칼을 사용하여 채를 써십시오. 각 조각이 칼륨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각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문이 열립니다. 얇게 써는 것이 덩어리로 자르는 것보다 칼륨 제거 효과가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을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식품에서 위험한 종양을 제거하고 바로 당신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황금률. 따뜻한 물에 충분히 담가두세요. 작게 썬 후 절대로 바로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채소를 큰 그릇에 넣고 물에 담가두십시오. 이 단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칼륨 분자는 따뜻한 물 환경에서 식물 세포로부터 더 쉽게 용해되고 이동합니다. 둘째, 물의 양은 충분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채소 양의 10배여야 합니다. 최소 담금 시간은 2시간입니다. 담그는 과정 동안 가능하다면 물을 2, 3번 갈아주십시오. 물을 갈아줄 때마다 이미 용해된 칼륨을 제거하고 칼륨이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식품과학에서 용출 리칭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한약을 다릴 때 유효 성분이 서서히 물로 추출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채소로부터 칼륨을 추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담가둔 물이 탁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분과 함께 칼륨이 성공적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 30분은 담가두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이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 끓는 물에 데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헹궈내세요. 충분한 시간 동안 담가둔 후 채소를 건져 물기를 빼십시오. 끓는 물을 준비한 다음 채소를 넣고 약 1, 2분간 빠르게 데치십시오. 끓는 물의 높은 온도는 식물 세포막 구조를 강력하게 파괴하여 내부에 남아있던 칼륨이 대량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사와 관련된 경고입니다. 절대로 채소를 데친 물을 남겨두거나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음식 문화에서 채소 데친 물은 종종 매우 달고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져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그 물은 더 이상 영양수가 아니라 농축된 칼륨 용액, 즉 독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물을 버리십시오. 데친 채소를 건져낸 후 흐르는 찬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십시오. 이 단계는 표면에 남아있는 칼륨 분자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들인 전처리 단계를 모두 마친 후에는 그 채소를 안심하고 사용하여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소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이 복잡함은 당신이 병상에 누워 당신의 피가 기계를 통해 걸러지고 다시 몸으로 주입되는 것을 지켜보며 일주일에 3번, 매주 반복되는 고통과 피로, 그리고 힘든 시기 제한보다 1000배는 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채소들에 대해 걱정하며 대처하는 대신 당신의 신장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태어난 진정한 영웅들, 기적적인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바로 양파입니다. 비록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 양파는 사실 국은 채소입니다. 신장병 환자에게 양파는 조물주가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칼륨 함량이 100기당 약 143g으로 매우 낮아 고구마의 약 1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파의 가장 놀라운 점은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신장의 극미세 혈관에 있는 플라크와 유해한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신장 섬유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부지런한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식단에 양파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신장은 더 편안하게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무입니다. 무도 땅속에서 자라지만 그 본질은 감자나 고구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륨을 포함한 미네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무의 비밀 무기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매우 강력한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계도 약해지고 단백질 분해 능력이 감소합니다. 불완전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들은 요독소라는 독소를 형성하는데 이 독소들이 혈액에 축적되면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무에 있는 디아스타아제 효소는 몸이 음식, 특히 단백질을 더 잘 소화하도록 도와 요독소 형성을 줄이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작업량을 덜어줍니다. 신장이 지쳐있을 때 물을 먹는 것은 당신의 신장에게 귀중한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모든 안전한 조리법을 적용하고 가장 친화적인 채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칼륨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고구마를 한 번에 5개, 10개씩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독성이 줄어든 것이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 당신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규칙은 주먹 규칙입니다. 매 식사 시 당신에게 적합한 채소의 양은 당신 자신의 주먹 하나 크기여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먹을 모든 채소와 과일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섭취하는 칼륨의 양을 분산시켜 당신의 신장이 갑작스러운 과부하 없이 천천히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에게 영감을 준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소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김 여사님은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변비를 치료하는 비결이 매일 아침 껍질째 구운 큰 고구마 2개를 먹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어느 날 아침, 늘 먹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무거운 것에 짓눌리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그녀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중 칼륨 농도가 7, 2mmol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언제든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김용수 교수님과 같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응급 혈액 투석을 시행해야 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인공투석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왜 자신을 거의 죽일 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칼륨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가 방금 논의한 3가지 조리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만약 여전히 고구마가 먹고 싶다면 주먹 반만한 아주 적은 양만 먹어야 하며 얇게 썰고 2시간 이상 물에 담그고 끓는 물에 데치는 등 철저한 전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식단과 조리법을 엄격하게 준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검진 결과 그녀의 칼륨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장 기능 수치가 다시 안정되었고 그녀는 투석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단지 요리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과학적 연구들은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식품임을 증명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제한하라고 조언하시나요? 네, 당신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아직 완전히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집에 큰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불을 끄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내부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벽 페인트색을 고르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것은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항암 효과를 맹목적으로 믿고 계속해서 칼륨 폭탄을 몸에 들이붓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암을 예방하기도 전에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치료제, 예를 들어 ACE 억제제, ACE 인히비터르나 안지오텐신 IE 수용체 차단제, ARBS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체내의 칼륨을 축적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고구마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혈중 칼륨 농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당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오늘의 지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식탁 위 작은 선택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는 이 나눔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견고한 지식의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당뇨병, 고혈압 또는 신장 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내용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 행동 하나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 투석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칼륨을 줄이는 스마트한 요리법을 실천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약속을 읽고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정확하고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는 데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한 신장과 굳건한 심장을 가지고 100세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족과 함께 활기차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노년을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